붉은 숲의 갈림길. 30명 남짓한 시족의 발걸음이 멈췄다. 거대한 침욕수림이 붉게 물든 노을을 머금고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쓱쓱 뱀의 혀 같은 소리를 냈다. 돌아가야 해. 카이가 낮게 읊조렸다. 그는 시족에서 가장 신중한 사내였다. 아니, 누군가는 그를 겁쟁이라 불렀다. 카이의 발등에는 흉터가 가득했다. 적을 공격하다 생긴 영광의 상처가 아니라 위험한 짐승의 기척을 느끼고 가시덤불 속으로 몸을 던져 피하다 생긴 흔적들이었다. 이 숲을 가로지르면 사흘이면 평원에 닿는다. 하지만 돌아가면 열흘이야. 그 사이 아이들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반대편에 선 델이 짐승의 뼈로 만든 찬을 지켜들며 반박했다. 델은 시족의 영웅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표범의 가죽이 걸려 있었고 눈빛에는 공포라는 감정이 거주할 공간이 없어 보였다. 델, 저 숲 안쪽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봐. 이건 단순한 짐승의 냄새가 아니야. 돼지가 썩어가는 냄새, 포식자가 매복한 냄새라고. 카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뇌 속 편도체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인류의 조상들이 수백만 년간 쌓아온 통계적 데이터, 즉 불확실한 어둠은 곧 죽음이라는 공식이 그를 지배했다. 겁쟁이 같은 소리. 위험이 크다는 건 그만큼 숨겨진 먹잇감이 많다는 뜻이다. 사자에게 쫓기는 사슴들이 저 숲으로 숨어들었을 거야. 우린 그들을 사냥해야 해. 시족은 동요했다. 굶주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깼다. 결국 시족은 둘로 나뉘었다. 델을 따라 기회를 잡으러 숲으로 들어간 자들과 카이를 따라 확률을 믿고 먼 길을 우회하기로 한 자들. 델의 연대기, High Risk, High Return. 숲은 델의 예상보다 훨씬 잔혹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동자들이 그들을 노렸다. 델은 첫날 밤 거대한 검치호의 습격을 받았다. 동료 2명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끌려갔다. 하지만 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공포를 분노로 치환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는 검치호의 경로를 파악해 덫을 놓았고 목숨을 건 사투 끝에 그놈의 목을 따냈다. 그날 밤 델과가 그를 따른 자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만큼 기름진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 델의 전략은 단순했다. 죽지 않는다면 위험은 곧 자산이 된다. 위험을 감수한 대가는 달콤했다. 델은 살아남은 여인들의 선망을 한 몸에 받았고 시족 내에서 가장 강한 자손들을 남길 기회를 얻었다. 그의 유전자는 용기라는 이름으로 각인되어 다음 세대로 전해질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델의 무리 중 절반은 평원에 닿기도 전에 숲에 거름이 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고 그들의 유전자는 거기서 멈췄다. 보이지 않는 실패자들이었다. 카이의 연대기, 오류관리의 이익. 한편 카이의 무리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행군을 이어갔다. 그들은 숲을 크게 돌아가느라 발바닥이 부르트고 갈증에 허덕였다. 델의 무리가 고기 파티를 벌일 때 카이는 쓴뿌리를 씹으며 동료들을 다독였다. 카이, 우리가 너무 겁쟁이처럼 구는 건 아닐까? 델은 벌써 평원에 도착했을지도 몰라. 젊은 사냥꾼이 불만을 터뜨렸다. 카이는 조용히 바닥의 흙을 만지며 대답했다. 저기 흔들리는 숲을 봐라. 바람 때문일 수도 있고 표범 때문일 수도 있지. 바람이라고 생각했다가 표범이면 우린 죽는다. 하지만 표범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람이면 우린 그저 조금 더 피곤할 뿐이지. 나는 조금 더 피곤한 쪽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카이의 생존 철학, 훗날 현대과학이 오류관리 이론이라 부르게 될 지혜였다. 그는 생존에 직결된 손실을 그 어떤 이익보다 크게 평가했다. 비록 비겁해 보일지언정 그의 무리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평원을 향해 나아갔다. 만남, 그리고 진화의 결론. 마침내 두 무리는 평원에서 다시 만났다. 델의 무리는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지만
생존자들은 모두 건장했고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었다. 반면 카이의 무리는 숫자는 많았지만 모두 기력이 쇠해 보였다. 겔이 비웃으며 말했다. 카이, 네 겁쟁이 같은 걸음 덕분에 네 자식들은 뼈만 남았구나. 카이가 응수했다. 델, 네 용맹함 덕분에 네 친구 절반은 다시는 해를 보지 못하게 되었군. 그날 밤 대평원에 거대한 산불이 발생했다. 이번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불길은 사방에서 조여왔고 유일한 탈출구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강물뿐이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신중함은 곧 죽음이었다. 카이는 망설였다. 평소의 알고리즘이 위험해 라고 경보를 울렸기 때문이다. 그때 델이 소리쳤다. 지금은 뛰어내려야 살 수 있다. 내가 먼저 간다. 델이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그 용기를 본 카이와 다른 시족들도 차례로 강물에 뛰어들었다. 델의 무모함이 카이의 신중함을 압도해야만 하는 순간이었다. 결국 살아남은 이들은 누구였을까? 델처럼 무모하기만 했던 이들은 다음번 사냥에서 결국 목숨을 잃었다. 카이처럼 겁이 많기만 했던 이들은 강물 앞에서 망설이다 불길에 휩싸였다. 진정으로 살아남아 현대인의 조상이 된 이들은 카이의 신중함을 베이스로 하되 델의 결단력을 결정적 순간에 꺼냈을 줄 알았던 하이브리드 생존자들이었다. 에필로그. 우리 안의 델과 카이. 수만 년이 흐른 지금 우리 안에는 여전히 카이와 델이 공존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낯선 이에게 말을 걸 때, 혹은 폭락하는 주식시장에서 매도 버튼을 누를 때 우리 뇌 속의 카이는 속삭입니다. 조심해. 이건 위험 신호야. 일단 물러서. 반면 인류가 문명을 건설하고 달에 발을 내디딜 때 우리 안의 델은 외칩니다. 한계를 넘어서 저 너머에 더 큰 보상이 있어. 우리는 겁쟁이의 후손도 무모한 광신도의 후손도 아닙니다. 우리는 공포라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장착한 채 보상이라는 미끼를 향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때로는 과감하게 발을 내디뎠던 전략가들의 후손입니다. 진화는 우리에게 겁쟁이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제 겁쟁이가 되어야 하고 언제 영웅이 되어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읽는 눈을 선물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겁은 부끄러운 유산이 아니라 수만 년을 버텨온 인류 최첨단 생존 장비의 작동음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 안의 신중함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고 당신 안의 용기가 당신을 더 멀리 데려갈 것임을.